안녕하세요, 미니스 부동산입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17개 동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7에서 35층 총 2091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06대로 상당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8월로 거의 후분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형은 59 ABCD, 84 ABC로 되어 있고 84 최고 가격 확인해보면 26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1,632만 2천원이죠. 커뮤니티 시설은 뭐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수영장, 사우나, 탁구장, 당구장, 악기 연주실, 스터디룸,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 클럽, 경로당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비교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단지는 아크로리버 파크입니다. 두 번째 단지 레미안 원베일리, 세 번째 단지는 레미안 원펜타스. 자, 이렇게 세 개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는데 다른 건 크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성능 등급 중에 거주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살면서 뒤늦게 중요함을 깨닫는 항목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4개 등급이 최고 수준,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1개는 법적 최소, 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량 충격금 차단 성능입니다. 윗집에서 뛰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 큰 소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아크로 리버파크 별 4개, 레미안 원베일리 1개, 레미안 원페타스 3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은 별 3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베일리가 1개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느껴지죠. 자, 두 번째,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 이건 슬리퍼 걷는 소리, 가벼운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 3개 아파트 모두 다 별 4개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준이죠.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은 역시 별 4개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세 번째,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옆집과 내 집 사이의 벽이 소리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이제부터 단지명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크로 별 2, 원베일리 별 4, 원펜타스 별 4, 레미안 트리니원은 역시 별 4개입니다. 다음,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아크로 별 1, 원베일리 별 1, 원페타스 별 2, 레미안 트리니원 별 1, 원페타스가 별 2로 제일 높네요. 다음, 화장실 급배수 소음. 위층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적게 들리는지 별이 높을수록 좋겠죠? 아크로 별 4, 원베일리 별 1, 원펜타스 별 4, 트리니원 별 3개입니다. 3개 정도면 평균 이상이니까 괜찮겠네요. 세대 내 1조 확보율, 집안으로 햇빛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비교단지 모두 다 별 1, 트리니원은 아쉽게도 여기도 별 1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 세대 환기 성능 확보, 집안 공기가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3개 단지 모두 다 별 3개로 평균 이상, 트리니원 아쉽게도 별 2개입니다. 이 부분은 평면도 소개할 때 딱 눈치채실 겁니다. 방범 안전 콘텐츠, 현관문, 창문 등 침입 방지 기능과 관련된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데 3개 단지 모두 별 1, 트리니원 별 3개로 3개 단지를 모두 압도하는 방범 안전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집안 녹지율을 비교해 보겠는데 이건 단지 안에 흙과 녹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뜻합니다. 3개 단지 모두 별 1, 아쉽죠? 아쉽게도 여기도 별 1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주변에 있는 단지 3개와 함께 공동주택 성능 등급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평면도 분석하다가 궁금한 점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동강거리 아쉬운 위치는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동은, 현관 창고가 있는 타입은, 복도 팬트리가 있는 타입은, 방 2개 타입은, 다용도실이 좁은 타입은,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는 타입은, 거실 이면창 타입은, 안방 발코니 있는 타입은, 침실 벽툭 티가 있는 타입은, 드레스룸 창문 있는 타입은, 부부욕실에 창문 있는 타입은, 주방 창문 제일 큰 타입은, 59A와 59D 타입의 차이점은, 59 타입과 84 타입의 차이점은 중간중간마다 또는 영상 제일 끝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지 상당히 강력합니다. 입지는 쉽게 바뀌지가 않죠. 여기는 9호선 구반포역 초역세권, 4호선 9호선 동작역, 올림픽대로, 동작대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고속버스 터미널 쪽도 가깝죠.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편리한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주변 자연도 좋죠. 앞쪽에는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 신반포공원, 반포천, 현충원 등 아주 쾌적한 주변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교육 또한 좋죠. 반포초, 반포중, 설해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서울 영국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주변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입지는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모집 공고에 나온 중요사항,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로또 청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곳, 그 중요한 1순위 청약 조건 아셔야겠죠. 자신이 속해져 있는 이 특별 공급도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날짜에 맞춰서 잘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10월 10일, 1순위 청약은 10월 11일, 그 이외의 날짜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84 타입 기준 약 27억 원입니다. 주변 단지와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4년 준공된 레미안 원페타스 34평 47억, 16년도에 준공된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55억 4천, 2023년에 준공된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65억 1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2009년에 준공된 레미안 퍼스티지 34평 48억입니다. 딱 봐도 기본 20억 이상, 이렇게 절대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상황 되겠네요. 이어서 단지 배치도와 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 단지 배치도의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방입 표시가 있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를 북쪽 방향으로 바꿔놓고 향과 주변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동강거리 아쉬운 위치입니다. 딱 봐도 동강거리 괜찮죠. 106동과 107동, 2동, 3동, 1동, 115동, 이렇게 동강거리 꽤 괜찮은데 바로 여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104와 105, 108과 109의 이 동강거리가 좀 좁다. 딱 봐도 113과 114 정도의 동강거리, 또는 112와 113의 동강거리, 이런 동강거리가 아니고 이 104와 105동, 108과 109동의 이런 동강거리가 좁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가로 105, 109, 114동 층별 안내도를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20층, 18층, 20층, 18층, 21층. 자, 105동이 먼저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9동, 그 다음에 114동입니다. 즉 앞에 조망권 자체가 막힌다는 겁니다. 114동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109동 쪽에 조망이 조금 불편한, 그리고 뒤쪽에는 105동이 더더욱 불편한 상황입니다. 18층, 20층이라도 이 앞동의 20층, 18층, 그리고 그 114동 앞쪽에 자, 이렇게 21층까지 있기 때문에 시야에 조금 가려지는 부분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동은 딱 봐도 조합원이 100% 선택한 동입니다. 106, 107, 110, 111, 112, 딱 여기죠. 중심부, 커뮤니티 공간이 중앙에 있는 이 중심부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궁금점은 확인했고 나머지 궁금점들은 평면도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을 확인해 보면 165도 남, 135도 남동, 225도 남서, 그리고 255도 서양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실량 기준 메인향 또는 침실 2, 3 기준으로 315도 북서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 3 기준 45도 북동향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동, 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이시죠? 116동 1호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 자 116도 4호 침실 2, 3 기준으로 북동. 하나 더 볼까요? 101동 남서, 남동 좋죠. 하지만 이쪽 방향입니다. 북서향 315도. 자 102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02동, 103동, 104동의 1호 라인들, 여기가 바로 서향 255도입니다. 105, 109, 114는 남향 165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수많은 단지를 분석했던 노하우를 통해 청약 전략, 타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평면도 총 7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타입은 59A 타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타입인 것 같습니다. 223세대를 모집하고 3배의 판상형, 위치는 105, 108, 109, 113, 115, 117동에 있습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105, 109동 쪽 남향 빼고는 남동, 남서죠.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 또는 수납장, 침실 2가 있고 아쉽게도 이 침실 3이 반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벽 툭티가 방 안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디귿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좁죠. 창문이 있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침실 3에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다는 게 특징이며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고 좁은 드레스룸, 파우더룸 또는 파우더장을 지나서 부부 욕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59 B타입 확인하면 조금 아쉽겠죠.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 아크로 리버파크 59 A타입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포베이 둘, 셋, 넷 모든 방이 거실과 똑같이 향이 같습니다. 여기 평면도에서 보면 침실 위에도 이렇게 벽 툭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침실이 앞쪽에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번 평면도에서는 복도 팬트리는 없었죠. 넓은 디귿자 주방에 창문이 있는 다용도실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창문 있는 드레스룸까지도 확인됩니다. 즉 괜찮게 빠져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59 A타입과 비교하면 이번 평면도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안방을 조금 넓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안방 발코니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평면도가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방향이 동일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의 장점들이 더 있는 이런 평면도가 아니다는 건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단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 59 A타입입니다. 여기도 역시 포베이 판상형 구조, 침실 위의 벽 툭티도 확인되고 있고요. 디귿자 주방, 보조 주방에 다용도실 창문까지 안방 넓은 발코니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드레스룸은 거의 비슷한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역시나 이번 평면도는 조금 아쉽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59 B타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세대를 모집하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 101에서부터 104, 116동에 위치합니다. 향은 100% 남사형입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과 수납장, 침실 2, 3쪽에 툭티, 벽이 툭 튀어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툭 튀어나와 있다는 건 가구를 놓을 때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쪽에는 좁은 복도 팬트리가 확인되고 기역자 주방 창문, 아쉽게도 좁은 다용도실엔 창문이 없습니다. 안방 발코니도 없고요. 드레스룸, 파우더장,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59 B타입은 모델하우스 건리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주방에 큰 창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사진 이 공간 협소하죠. 좁은 복도 팬트리도 확인되고 그리고 101에서부터 104동은 대칭 평면으로 주방 싱크대 쪽에 면한 창호의 크기가 상이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101에서 104는 이렇게인데 오히려 평면도를 지금 이건 116동의 평면도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물량이 많고 동의 개수가 많은 101에서부터 104동의 평면도로 소비자에게 보여줬으면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어서 59 C타입입니다. 26세대를 모집하고 3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1동으로 고정, 향은 북서향, 침실 2, 3 북동향입니다. 모든 창문의 향이 북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북서, 침실 이쪽이 북동 되겠죠. 현관 들어와서 바로 이어지는 침실 2와 공용 욕실, 기역자 주방, 다용도실에는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거고 따로 창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실은 이렇게 해서 이면창 되겠고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고 59A, B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룸을 지나서 부부 욕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방이 2개입니다. 바로 59 C타입이 방이 2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9 D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 위치는 102에서 104동, 향은 서양 100%입니다. 바로 이 타입이네요. 서양 59 D타입, A타입과 거의 평면도와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2, 안방 이렇게 벽 툭티가 있는 것도 살짝 디귿자 주방에 창문 없는 좁은 다용도실, 그리고 옆에 침실 3이 있는데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다. 좁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A와 D타입의 차이점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84 A타입입니다. 14세대를 모집하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 105, 108, 109, 114동에 위치합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 딱 108동만 남동향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먼저 소개할 건 이 개방형 발코니가 짝수는 침실 3쪽, 홀수층은 침실 2쪽에 위치하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관들어오면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게 특징이며 다용도실 이렇게 있지만 창문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침실 3쪽 벽 안방에도 드레스룸에도 벽툭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룸을 지나서 부부욕실엔 창문이 있다는 게 특징, 그리고 안방 발코니 역시나 없습니다. 자, B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84A타입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아크로 리버파크 84A타입, 여기도 개방형 발코니가 먼저 보이네요. 하지만 이번 평면도와 차이점, 현관 들어오자마자 현관 창고가 있는 거, 복도 팬트리가 있는 게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디귿자 주방 좋고 창문이 있는 다용도실 이것까지 좋네요. 안방 발코니, 창문이 있는 넓은 드레스룸이 있다. 이렇게 넓은 공간 원하시는 분들은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이번 평면도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안방의 발코니 또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는 레미안 원베일리 84A 타입입니다. 여기도 개방형 발코니, 오픈 발코니가 있죠. 현관 창고가 있다는 게 특징. 하지만 복도 팬트리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디귿자 주방, 다용도실은 보조 주방과 창문이 있다. 안방에는 긴 발코니와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번 84A 타입 약간은 아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특징 되겠네요.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29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1에서 104, 108, 116동입니다. 향은 기본적으로 남서향이지만 침실 2, 3 기준으로 남동향이 있고 침실 2, 3 기준으로 북서향이 있습니다. 4개의 위치가 북서향 되겠습니다. 여기도 개방형 발코니, 짝수층은 침실 3, 홀수층은 침실 2쪽에 위치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공간에 수납장 정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좀 될 것 같네요. 침실 2, 3 나란히 있으며 긴 디귿자 주방, 그 옆에 실외기실, 다용도실이 이쪽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이면창, 안방 쪽, 드레스룸 쪽에 아쉽게도 살짝 벽툭티, 안방에 발코니가 없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지나서 부부욕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입도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59B 타입과 다르게 84B 타입의 주방 창문이 크다는 게 특징, 약간은 좁은 다용도실의 공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84C 타입입니다. 7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108, 116동에 위치하며 향은 남서향, 남동향, 침실 2, 3 기준으로 다향이 북쪽이네요. 북서향과 북동향으로 위치합니다. 여기도 역시 개방형 발코니, 짝수층은 침실 3쪽에, 홀수층은 침실 2쪽에 위치합니다. 긴 현관 창고, 침실 2가 상당히 넓으며 긴 디귿자 주방, 84B와 거의 비슷한 또 구조죠. 자, 거실은 이면창, 안방에 살짝 벽툭티, 하지만 드레스룸엔 벽툭티가 보이진 않습니다. 안방에 발코니가 없는 거 구조 특징이며 다용도실에 창문 또한 없다는 것도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이렇게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통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현관 창고가 있는 타입은 84A와 84B, 복도 팬트리가 있는 타입은 59B와 84A. 자, 59B 사이버 모델에선 이렇게 팬트리라고 적혀 있죠. 이 공간, 수납장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공간, 좁은 팬트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 2개인 타입은 딱 하나, 59C 타입. 다용도실이 좁은 타입은 59A, 59B, 59T 타입입니다. 다용도실에 창문이 있는 타입은 모든 타입 다 없습니다. 59C 타입은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는 거죠. 거실 이면창 타입은 59C, 84B, 84C. 안방 발코니 있는 타입은 모두 없습니다. 침실 벽툭티가 있는 타입은 모든 타입 다 있어요.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타입은 모든 타입 다 없습니다. 부부욕실에 창문이 있는 타입은 84A만 있고, 주방 창문 제일 큰 타입은 59 타입 기준 59B가 제일 큰 타입으로 보입니다. 116동을 제외하거든요. 59A와 59D 타입의 차이점은 여러 개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와 향. A타입은 위치가 이렇게 되며 남향, 남동향, 남서향. D타입은 102, 103, 103동 그리고 서향입니다. 전용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살짝 차이가 있죠. 현관 수납의 차이도 있어요. A타입이 조금 더 넓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가 더 있죠. 안방 벽툭티가 있는데 D타입이 조금 더 넓습니다. A, D타입 현관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D타입을 반전시켜서 놓고 폭에 봤습니다. 자, 이렇게 폭에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살짝 D타입이 안방 쪽 문 옆에 있는 벽 툭 티가 나온 게 조금 더 툭 튀어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방 A타입이 조금 더 깊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자, 이 뒤쪽에 있는,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A타입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주방 창문 쪽까지의 길이 총 이렇게 보면 A타입이 살짝 더 깊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다르죠. D타입이 살짝 더 비싼 거 모집 공고문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어서 59 타입과 84 타입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욕실인데요. 59 타입의 공용 욕실엔 욕조가 위치합니다. 하지만 84 타입 공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59 타입의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으며 84 타입의 부부 욕실에는 욕조가 위치합니다. 자, 이어서 발코니 확장비를 살펴보면 제일 비싼 확장비는 84 B 타입, 제일 저렴한 타입은 59 A 타입입니다. 그 사이에 이 59 C 타입이 있다는 거, 자, C 타입이 84 A 타입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는 타입, 59 타입에 관련된 부분들만 보실 분들, 또는 84 타입을 보실 분들, 어떤 특징을 정말 싫다, 예를 들면 북서양이 100% 또는 서양이 100% 또는 자녀들 방이 될 수 있는 침실 2, 3쪽 이렇게 100%. 자, 84B 같은 경우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약 38% 정도 됩니다. 방이 3개 필요 없이 방 2개인 타입, 59C 타입, 자, 이런 부분들도 일시 정지해 놓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 금액, 출퇴근, 교육, 구조, 뭐가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야 후회 없는 청약이 됩니다. 청약 전략이나 타입 선택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